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보내주신 자료들이 그려내는 한편의 데이비드와 골리앗 이야기 같습니다. 데이비드와 골리앗이요? 그거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여기서 골리앗은 구글, IBM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기업들이고요. 데이비드는 리게티 컴퓨팅, 그러니까 티커 심볼 RGTI라는 회사입니다. RGTI,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아주 야심이 큰 회사죠. 맞습니다. 이 데이비드의 무기가 절대 용도에 가까운 그 극정원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거든요. 인공지능부터 신약 개발까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또 거대한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는 기업 RGTI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해 보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도 바로 그것이겠네요. 과연 이 데이비드가 던지는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거시적인 산업의 판도부터 회사의 현금 흐름 같은 아주 미시적인 현실,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다각도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RGTI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한번 조립해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대한 전쟁터, 즉 양자 컴퓨팅 산업이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면 상업적 골드러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회가 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네, 바로 2027년입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양자 우위가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실험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정말 특정 문제에서만큼은 지구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아, 돈이 된다. 이제야 좀 와닿네요. 2027년부터는 이게 그냥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변곡점을 지나면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뒤인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20조 원이요? 와. 네, 리게티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시간과 싸우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QCAS라고 하죠. 퀀텀 컴퓨팅 애즈 서비스. 맞습니다. 그 QCAS 분야가 앞으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대한 시장을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골리앗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군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예상대로 매우 치열합니다. 말씀하신 그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아이온큐 같은 다른 아주 강력한 스타트업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는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서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그런 국가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에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죠. 국가 대항전이군요. 그런 전쟁터에서 RGTI 같은 작은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있어야죠.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풀스택과 수직 통합 전략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RGTI의 핵심 무기입니다. RGTI는 단순히 양자칩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칩을 구동하는 하드웨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직접 다 만들겠다는 풀스택 전략을 추구합니다. 잠깐만요. 그거 마치 양자 컴퓨팅 업계의 애플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칩, 그러니까 A17 프로부터 하드웨어인 아이폰, 운영체제 iOS까지 다 만드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엄청나게 야심찬 목표죠. 그리고 그 야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 반도체 공장인 팹 A실에서 핵심 부품인 양자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수직 통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요? 네, 물론 구글처럼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에 맡기는 대신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건 엄청난 비용 부담을 유발하죠.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모든 걸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들이 팹 A실에서 만드는 핵심 제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력 제품은 초전도 큐비트를 기반으로 한 양자 처리 장치 QPU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QPU를 클라우드로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노베라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노베라 플랫폼? 99.5%의 충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99%랑 99.5%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왜 이 충실도가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큐비트 개수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충실도, 피델리티입니다. 더 중요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극도로 예민해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정말 쉽게 발생하거든요. 충실도는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하. 예를 들어 충실도가 99%라는 건 100번 계산하면 1번은 틀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복잡한 연산은 수백만, 수십억 번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작은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99% 정확도면 사실상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9%에서 99.9%, 99.99%로 이 소수점 아래 숫자를 올리는 것이 양자 컴퓨터를 그냥 신기한 장난감에서 진짜 도구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RGTI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자료에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성배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성배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양자 오류 수정, 그러니까 퀀텀 에러 커렉션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고치는 기술입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오타를 바로잡아주는 맞춤법 검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 기술이 없으면 큐비트 개수를 수천, 수만 개로 늘려도 결국엔 의미 없는 쓰레기값만 나오는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TI의 최종 목표는 1000큐비트 이상 시스템을 만들고 이 오류 수정 기술까지 확보해서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로드맵에 회사의 모든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야심찬 기술 로드맵, 듣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결국 자금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텐데 보내주신 재무자료들은 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아주 크죠. 전형적인 초기 단계 기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40%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했던데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바로 그 점이 이 회사를 분석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단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현재 수익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순손실이 3억 5,1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연구개발, R&D 비용과 운용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총알, 즉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그만큼 재무적으로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죠? 최근 분기 EPS가 주당 마이너스 0.0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05달러보다는 손실폭이 작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돈을 덜 까먹었다. 딱 이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기술적 야망과 재무적 현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경고하는 가장 큰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었나요? 자료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세 가지 큰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주주 희석, 그러니까 다일루션 위험입니다. 회사가 R&D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새로운 주식을 대규모로 발행했습니다. 그건 마치
피자를 나눠 먹는데 갑자기 사람 수가 늘어나서 내 몫의 피자 조각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군요. 와,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그만큼 옅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요. 앞으로도 R&D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즉 피자 조각이 더 작아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네,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오르내리는 게 다반사일 정도로 시장 평균에 비해 주가 움직임이 극심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위험 요인은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죠?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내부자 매도요? 이건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개월간 상당한 규모의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는 명확히 지적합니다. 물론 임원들이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 이 사실 자체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투자자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기술 비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의 5개짜리 경고등이 켜진 듯한 재무 상태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시장은 지금 RGT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차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단기적인 상황은 정말 한마디로 매우 비관적입니다. 매우 비관적이요? 네, 자료에 나온 최근 종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하락폭은 무려 44%가 넘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44%,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기술적 지표를 봐도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모든 지표가 적극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군요. 상대 강도 지수 RSI도 과매도 직전이라고요? 네, RSI 지수가 30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이라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압력이 매우 강한 상태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혁신 기술 기업의 가치를 현재 차트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이 회사의 딜레마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강점은 앞서 말한 대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책임지는 풀스택 솔루션, 그리고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는 자체 팹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기술적 혜자가 될 수 있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협력 발표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기술 교류가 있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과 리게티의 양자 컴퓨터를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일과 기존 컴퓨터가 잘하는 일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기회라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입니다. 또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편차는 크지만 주가 상승 잠재력이 높다는 데에는 57%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약점은요? 강점의 바로 뒷면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풀스택과 자체 공장은 곧 막대한 R&D 비용 부담과 심각한 적자 지속이라는 약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동전의 양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1000큐비트로 나아가는 그 공격적인 로드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기술적 난제이고요. 구글이나 IBM 같은 거대 기업과의 무한 경쟁도 여전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완성된다고 해도 과연 시장이 얼마나 빨리 이 비싼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시장 채택 속도의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남아있죠. 정말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공존하는 기업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RGTI는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자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극도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대상.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재는 투기적인, 스페큘레티브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투기적 단계. 네.
과거에 1년 만에 155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만약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주가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 없이 현금을 계속 태우고 있고 주주 가치는 계속 희석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기술적 차트는 최악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가 $40로 하향 조정된 것 역시 시장의 뜬구름 같던 기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회사의 운명은 오직 하나, 약속한 기술 로드맵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까지 각오하면서 10년 뒤에 기술적 돌파라는 꿈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 기업을 계속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매일의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분기마다 발표되는 기술적 성과 보고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적 성과요? 네, 2025년 로드맵을 계획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큐비트의 충실도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주가 차트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리케티 컴퓨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개척자이지만 바로 오늘 눈앞에 놓인 재무적, 기술적, 시장의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만 하는 첨단 기술 기업의 숙명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맞습니다. 데이비드의 돌멩이가 아직은 허공을 가르고 있는 셈이죠.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지 아니면 힘없이 땅에 떨어질지는 오직 기술적 성과만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우리에게 리케티 같은 회사가 과연 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어떤 거죠? 리케티든 구글이든 그들 중 누군가가 마침내 이 기술을 완성했을 때 의학과 금융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산업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